자, 안녕하세요. 또 이번 시간,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해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거를 해썹에 아마 적용을 시킬 때까지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관심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썹은 아마 언제 또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계속해서 이런 이론 강의가 간다면 이 이론 강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강으로 여러분하고 한다면은 조금 뭐 16주를 다 이 진도를 다 나가게 되면은 제가 헬스에 있어서 선행 요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생관리와 위생관리의 계획과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소 위생 수준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위생감시 제도가 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사실 식약처의 공무원들이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이 되고, 소비자들이 하는 경우 예전에는 명예 감시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 감시원으로 해서 같이 이제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급식소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감시제도는 일정의 외부 검사로 식품위생감시원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은 급식소의 시설 등이 식품위생법의 시설 기준과 비교해서 적합한지 혹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서 급식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 지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검사를 한다든가 검사, 수거, 열람 등의 식품위생 감시를 통해 부적합하거나 혹은 비위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선시키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여기 보면은 자율적인 위생관리는 이제 회사 자체에서 자율적인 위생 실태 점검표를 체크를 해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급식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자율적 위생관리는 기구나 시설 설비에 대한 점검에서 점차 음식을 다루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율위생점검은 먼저 위생점검표에 의해서 일상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 및 시설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자의 위생상태나 근무상태 등을 위생검사 기준에 맞추어서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 대상은 매일 일별이라든가 주기별, 월별 혹은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7-19번하고 7-20번이 아마도 일일 위생 점검표에 대한 그 시트를 예를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 위생 점검표는 보면은 조리원들이 이제 위생복이라든가 위생모를 잘 착용했는가, 또 위생화도 착용했는가 하는 어떤 거, 개인 위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손톱 청결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을 적에 평가는 A, B, C, D로 평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D등급을 받는다면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위생복에 위생복이 청결하지 못한다든가 하면은 다시 만약에 세탁을 시킨다든가, 또 위생모가 더럽다든가 위생모가 제대로 착용을 하지 못했다든가 하면은 제대로 착용을 하게끔,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게끔 착용을 하는 경우는 다시 조치를 위생모를 착용할 때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 튀어나오지 않게끔 작용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태로 주방인 경우에는 기기가 분쇄기, 탈피기, 탈수기, 세미기 같은 게 청결한가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A, B, C, D 등급을 매기게 되고, 만약에 탈피기에 감자 껍질이라든가 당근 껍질이라든가 탈피기가 청결하지 못한다면은 조치는 재청소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런 탈수기에 녹이 발생을 했다면은 녹 제거한다든가,
또 뭐 욕제거 할 뿐만 아니라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고 청결 상태니까 청소이겠죠. 청소. 그 다음에 쥐바퀴, 파리, 방충, 방서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또 뭐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충동에 잘 부착이 되어지는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뭐 D 등급. 그럼 이때 조치는 어떻게 한다. 뭐 G트랩에 쥐가 어떤 그 배설물을 뿌려놓고 갔는데 쥐는 없더라 하면은 다시 쥐가 자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창고 이런 경우에도 온도, 습도 및 청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식자재 및 식품의 보관은 또 어떠한가, 그 구분해서 식자재는 식자재별로, 뭐 비식품은 비식품대로 보관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냉장, 냉동은 그 관련되고 창고인 경우는 별도가 되겠네, 그죠? 그다음 배선실은 카트류를 청결하게 건조하는가, 뭐 세정기, 디스포저 같은 것들을 청결하게 하는, 디스포저는 알죠? 음식물 잔반을 이렇게 분쇄시켜서 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디스포저를 쓰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은 하수를 처리하면서 가지고 하수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디스포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당의 식탁 의자라든가 바닥 청결 상태가 A, B, C, D에서 뭐 A등급인가 D등급인가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일 위생점검표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차의 상태라든가 보리차 기계 청결 상태, 그 다음에 배선실 트렌치 및 청결 상태, 밥을 주고 난 다음에 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그 식기세척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수구가 있다면 배수구를 덮은 스텐 같은 거, 이래 트렌치라고 얘기하죠. 그 트렌치를 열어봤을 때라든가 트렌치 자체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외곽 트랩의 청결 상태, 이렇게 해서 쭉 일일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주방에서 뭐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확인은 영양사가 한다든가 주방 관리자가 한다든가 뭐 조리장이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일일 위생안전점검표는 과연 개인위생을 제대로 잘 지켰는가, 조리원들은 몇 명인데 그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거는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로 보통 대체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도, 혹시 또 뭐 어떤 그 설사라든가 뭐 이러한 그 전염성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조리원으로서 활동 어떤 일을 못하게 해야 돼, 작업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상이 없다 동그라미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뭐 기가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고, 복장, 뭐 손위생, 손에 상처가 있다든가 손톱 상태가 뭐 길다든가 매니큐어를 발랐다든가 장신구를 착용했는가에 따라서도 정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취급, 식재료를 바닥에서 60cm 이상 띄워놓고 이격 보관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오염이 되니까 60cm 정도를 띄워서 두라. 그 다음에 과열 조리하는 식품은 내부 온도가 74도씨 이상 측정, 지금 요거는 바뀌었습니다. 75도씨 이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하는 식품의 중심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고, 보통 가열할 경우 1분 이상을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 병원성 미생물균 같은 것은 사멸합니다. 물론 독소를 생성하는 건 사멸하지 않겠죠.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류는 소독을 실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CCP 1, 2에서 메뉴 작성에서 실제적으로 채소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생으로 먹는 그런 채소류는 가급적이면은 메뉴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도 학교 급식의 CCP를 잡을 때 이렇게 했던 CCP1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완료 시간과 배식 완료 시간이 언제인가를 기록을 하고, 조리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배식을 해서 배식이 완료될 때까지는 뭐 합쳐서 2시간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줘야 된다는 그 이상이 되면은 식중독균이 정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완료 시간을 체크를 하고 금식 시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나 맛이 없었던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존식은 마이너스 18도씨에서 144시간을 지금 이거 바뀌었습니다. 72시간이 아니고 예전 그 같아요. 예전 것 같은데 휴무일 제외하고 144시간입니다. 72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변질이나 부패 사실 이거는 우리 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그대로 붙여 넣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건 75도고 이거는 14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비 위생은 급식실 내외부 청소나 소독 상태가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는가 미흡한가 그럼 조치는 어떻게 했다. 조리실의 정돈 상태 그 다음에 휴게실에는 어땠는가 그 다음 뭐 식품창고 청결과 격리정돈 식품창고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어떤 거 환기구가 있는가 그 온도 관리가 되는가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가 혹시 배수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전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정상 작동되고 청결 한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이 냉장고도 워커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을 선반을 설치해서 랙에다가 음식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이격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학교 급식을 할 때에 영양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하게 일반 어떤 그 급식 시스템보다도 잘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공부와 반복적인 어떤 거 보수 교육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 도마, 칼 등은 소독을 하고 있나 보통 행주는 사용을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페이퍼 타월을 이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도마, 칼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차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소독액에 100ppm이라든가 뭐 이렇게 200ppm에다가 그 소독액에다가 뭐 담궈서 최소한 뭐 1시간 정도 이상 담궈서 소독을 하게 되겠고 G8이 등 해충류가 있는 거 없는가. 이 G8이에 대한 해충류, 위생해충은 특히나 어떤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경우 쓰레기, 폐기물 처리 이런 것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상태를 당일 수거를 하느냐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겠죠. 안전관리에 있어가지고 뭐 가스 수도꼭지 잠금 상태를 확인을 했나 그 다음에 문단속 전열기 뽑았나 소화기는 정위치에 비치되었나 소화기에 있어서 이 소화기에 보면은 그 계기판이 파란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에 그 인디케이터가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벌써 그 초록색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범위를 벗어났다 한다면은 어떤 이 소화기의 그 상태가 만약 안전핀을 뽑았을 때도 그 포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소화기의 어떤 그 인디케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으면은 점검받은 점검필하고 점검자의 이름을 서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전이 되었을 때 3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이제 주로 오르락내리락하게 이 더메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이 더메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메이트를 상당히 이제 더메이트를 사용을 하되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 청소를 하게 되면은 말로만 청소를 잘했다 할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더메이트 청소한 사람들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 계획은 마찬가지로 식품, 특히 급식하는 그 식품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급식실의 모든 장비나 기구는 일별, 주별, 월별, 연간으로 구분하여서 청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청소 계획 수립했는 것에 대한 작업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를 해두어야 됩니다. 이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에 바로 이 집단급식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는 연간 5회 이상, 또 100명 이하의 급식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 청소 계획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주기별 청소 계획의 예시인데 일별, 주별, 월별, 연간으로 각각 나눴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면은 매일 해야 되는 거는 급식기기 및 배식 기구류, 그죠? 주걱이라든가 국자라든가 뭐 집게, 대, 스푼, 수저, 도마 이런 건 매일이 아니라 뭐 제때제때 이렇게 씻어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 조리장 및 식당, 벽이나 바닥, 그다음 배수구 및 트렌치, 찌꺼기 걸름망, 식품 보관실 및 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하고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별로는 각종 기기류, 그죠? 보통 금요일 오후에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정일을 정해서 1회 이상 주별로 하고 배기 후드나 덕트 청소, 보일러 및 가스, 기화실, 조명, 환기 시설은 지정일을 정해서 1회 이상 주별로 실시를 하라. 월별로는 유리창 청소라든가 방충망 청소, 식품 보관실 대청소 이런 것들을 잘 청소를 해주라. 연간으로는 이제 개학 및 방학 대비 대청소, 연 1회 이상인데 보통 뭐 방학 중에 하기도 하고 뭐 연 2회 하기도 하고 위생 관련 시설에 대한 설비, 기기, 보수 점검, 외부 그리스트랩 청소라든가 식판 및 기기 스케일을 제거하는 것들도 약품을 사용하는 것들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은 급식소의 관리자는 조리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리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의 감소와 지도, 감독의 업무 감소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게 되고 급식 대상자에게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생교육은 급식소에서 월 1회 1시간 이상으로 영양교육을 받은 영업자라든가 식품위생관리인이나 보수교육을 받은 조리사나 혹은 영양사가 조리원의 위생교육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차적으로 영양사가 보수교육을 갔다 왔다든가 조리사가 갔다 오면은 그 다음 이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거 작업장 내에 있는 조리원들에게 2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실시된 위생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을 한다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위생교육에 참여했는 참석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잘 받아서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은 또 시험을 쳐서 뭐 시험 점수를 기록을 해놓는다든가 시험지를 보관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급식소에는 월 1회에 1시간 이상의 어떤 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들은 위생교육을 사실 실제적으로 통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라 증가라든가 급료라든가 승진의 기회가 증가되고 안전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긍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리원의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 때에 위생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생교육의 주제 및 내용의 결정은 물론 이 내용 결정은 관리한다든가 영양사라든가 관리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최소한 수록이 되어야 된다 해서 또한 관리자와 피교육자가 서로 합의하여 급식소와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할 때는 식품위생은 왜 지켜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그 의의라든가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의 그 위해 요인이 있겠죠. 뭐 식중독이라든가 또 경구감염병을 예방하는 것도 있겠고 또 식품의 그 위해 요인으로는 화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뭐 중금속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식중독이나 경구감염병 같은 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위해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그 세균성 식중독이라든가
뭐 그런 주로 미생물에 의한 세균소식 중독이 실제적으로 집단급식소라든가 이 급식소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전이나 또는 작업 중에 지켜야 하는 개인위생과 직업습관, 작업 작업이나 하기 전이나 뭐 작업 전에는 손을 뭐 손을 깨끗이 씻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머리카락 이물질 이런 걸 몸에다 이제 그 끈끈이로 닦아낸다든가, 그 다음 작업 중에 뭐 핸드폰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손을 가리고 한다든가 옷으로 가리고 한다든가 다른 음식물에 그러한 어떤 개인의 타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 적절한 식품의 취급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고, 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설비의 위생관리, 그 다음에 청소관리, 또 어떤 세척제를 사용해서 이 기구를 시쳐라든가 뭐 설비를 위생적으로 절제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교육의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위생건축 및 설치류의 관리는 보통 쥐 같은 거는 출입문을 꼭 닫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음식물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주변을 깨끗이 함으로 해서 쥐들이 이제 음식물을 보고 먹잇감을 찾아오니까 그런 관리를 함으로 해서 위생 해충들을 설치류를 없애주고, 위생곤충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모기, 파리, 깔따구, 뭐 나방파리 이런 것들은 또 배수구 같은 데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포충동을 다루는 포충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불을 보고 달라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포충동에 부착되어져 있는 그런 위생곤충들의 종류를 보고 뭐 어떻게 우리는 방역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위생점검 대책을 이 위생교육의 주제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이제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식품 위생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피급식자들에게 어떤 그 급식자들에게 안전한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교육의 방법의 선정은 보면은 개인적인 교육법이라든가 강의 혹은 토론, 롤플레잉 세션이라고 해가 각각의 역할을 주면서 어떤 그 파트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보통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피교육자의 수,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라든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정도라든가 교육의 주제를 고려해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위생교육의 보조 자료는 뭐 교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PP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슬라이드나 PPT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뭐 그래프 모형 이런 것들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관리자라든가 영양사가 실시를 할 수 있겠죠. 교육 보조 자료를 또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시간이 지락되고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고 전해되었던 것을 쉽게 기억을 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플레이트와 같은 거 아니면 ATP 기계와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작업자들의 손에 있는 어떤 위생 상태, 얼마만큼 항색포도상 구균에 감염이 되었는가를 즉석에서 보고 바로 확인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안전한 어떤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ATP에서 그 어떤 그 수치가 뭐 500 이상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좀 더 깨끗하게 손을 세척을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손을 세척을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건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강사의 선정은 보통은 뭐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도 있을 것이고 자체 내 영양사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조리사 같은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고 또 강의를 위생교육을 해줄 수도 있겠죠. 위생교육의 장소라든가 시간의 설정은 피교육자가 필기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강의를 받기 적당한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의 실시와 교육효과의 평가는 이제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교육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하고 교육 실시 후에는 반드시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 평가로는 필기, 구두 시험 같은 것, 구두 시험 해가지고 결과물을 확보해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생교육일지입니다. 그러면 교육 참석자 확인이 뭐 홍길동이라든가 이미자라든가 뭐 똘순이라든가 이러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한다든가. 그다음 교육 주제는 오늘 뭐 개인위생에 대해서 하겠다. 언제 했다, 어디서 했다. 교육에 있는 사람은 뭐 김지원 영양상, 교육에 있는 뭐 10명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는 별도로 평가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위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러한 것들 연구 과정도 제가 쪽지는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걸 제가 살펴보면은 주요 식품들의 식품별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 나중에 뭐 기말 시험이라든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일어난 식중독 발생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예방 방안을 분석해보자. 헬스 시스템 도입 전에 시행되어야 할 선행요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나오죠, 이 선행요건. 선행요건을 갖춰야지만 영업장이라든가 개인위생이라든가 뭐 또 헬스 프로그램, 용수관리 이런 걸 다 해야지만 헬스 시스템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급식 및 외식 업체에서의 헬스 시스템 적용 현황과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급식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방충 방수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런 것들은 뭐 세스코라든가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